네, 만드기 고씨 아저씨를 19년 동안 축사 노예로 부린 농장주 부부가 결국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응혁 교수님, 원래는 이 부인이 만드기 아저씨를 더 괴롭혔다고 해서 남편은 처벌을 면하나 싶었는데 이 부부가 똑같이 그러면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뭐 똑같이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뭐 공범의 형태로서. 다만 이제 그 부부 자체를 동시에 이제 구속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 부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하. 그 부인만 이제 먼저. 그래서 부인만 구속한 예.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용돼야 할 혐의점은 무려 예. 그 5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먼저 그 약취 유인을 한 거죠. 그 꼬셔서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강제 노역을 목적으로 데려온 이와 같은 점. 그리고 준사기라고 해서 소위 그 지능이 정상이 아닌 지려 천박함을 이용해서 재산사기에 이익을 편취했다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상습, 그리고 그 장애인 복지법 위반,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사항에 현재 그 혐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저 중에서 노동력 착취 유인이라는 거는 좀 낯선데요? 그렇습니다. 낯설죠. 예. 근데 이제 그 형법에 보면 288조에 그 유인죄가 있습니다. 유인했을 때 처벌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인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추행, 간음, 뭐 결혼, 영리 목적으로 유인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더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노동력 착취, 성매매, 뭐 장기 적출 이런 걸 목적으로 유인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런 노동력 착취 목적의 유인으로 이렇게 의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 혐의가 적용이 되면 최저 2년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그 유죄 판결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런 최저도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김동철 박사님,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만드기 고씨 아저씨의 잃어버린 19년에 대한 보상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만드기 고씨 아저씨 그동안 밀린 임금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뭐 최저 임금으로 일단은 뭐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19년 동안 다행이네요. 19년 동안 이제 그 임금 체납 금액이 1억 8천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산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금 밀린 거를 다 받는다고 만약에 해도 5년의 공소시효가 이제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체납액이 이제 7천만 원으로도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만드기 고씨 아저씨가 지난번에 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응혁 교수님, 요즘 근황은 어떠시대요? 어쨌든 저도 그거 기억합니다.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심적인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뭐 정부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현재 그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또 그 사회독지가가 그 격려금 같은 것도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직까지 의사적 결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성년 후견인을 그 지정해서 앞으로의 이제 의사 결정에도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즉 정상적인 그 생활을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으로 이 만드기 고씨 아저씨에게 지원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참 따뜻하네요. 전해드린 것처럼 고씨 아저씨가 다행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제2의 만드기 고씨 아저씨 사건, 그러니까 축사 노예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두 건 다 저희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가 의뢰된 사항이고요. 사육장에서 수개월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시켰다가 최근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 내용을 접수를 해서 수사 의뢰가 된 사항이고요. 부모님과 동거 중이신데 아무래도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계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사시는 이제 다른 분의 그런 축사에 좀 이제 일을 보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거에 상응하는 그 충분한 그런 임금은 받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개 사육장에서 2급 지적 장애인이 5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고 또 돼지 축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사건, 그러니까 이 개 사육장 그리고 돼지 축사 두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담배 농장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개 사육장에서는 어떠한 장애인이 당한 거예요? 네, 충청북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밝혀낸 그런 사건인데요. 지적자기 2급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갑내기인 또 다른 남성에게 이제 끌려왔어요. 둘 다 65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 사육장에서 이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 예. 기간이 5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 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장애인 단체가 신고를 해서 충청북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그때서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한 또 현재 경찰이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학대 여부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동철 박사님, 네네. 담배 농장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는 뭐 학대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애인에게 월급을 정말 택도 없이 짜게 줬다고 합니다. 이거 노동력 착취잖아요. 예, 뭐 100% 노동력 착취고요. 조사한 것들을 보면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연입니다. 예. 1년 평균 300만 원. 300만 원이요? 어처구니 없는 이제 한달 월급도 아니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예. 매년 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연으로 다니는데, 근데 이렇듯이 지적 장애인들이 예. 예를 든다면 이제 수리에 대한 계산력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예를 든다면 뭐 아주 이제 가혹적인 행위를 안 하더라도 예. 이런 이제 지적인 능력을 예. 담보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셔도 아니 됩니다. 뭐 학대가 없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착취는 넓게 보면 학대 아닌가요? 그렇죠, 다 그렇죠. 비슷한 맞습니다.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이용혁 교수님, 네. 이게 과연 충청북도만의 문제일까요? 전국적으로 장애인들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염전 노예 사건에서부터 이번에 만드기 아저씨 사건에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예. 인권 유린 현상이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충북에서도 정신지체분 한 약 10,000명, 네. 자폐증 3,000명 해서 지금 12명을 일단은 이제 추렸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담배 농장, 네. 또 그다음에 개 사육 사육장, 농장 이런 것도 돼지 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각심 내지 엄격한 법과 제도가 바라보고 있다. 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도 예.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제2의 제3의 만드기 아저씨 또는 만드기 아줌마가 있을 확률도 분명히 있다. 아줌마요? 그러다 예. 본다면 이것을 우리 사회가 빨리 발굴해서 이 상태에서 해소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로서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드기 아줌마 말씀하셨는데 뭐 만드기 총각, 만드기 아가씨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의 틈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부인이 술을 못 마시게 하자 분신을 기도한 61살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부인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쪽에다가 술을 좀 놔두셨나 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열쇠를 잠가놓고 출근을 했다가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괴롭혔겠죠. 술 달라는 식으로. 퇴근을 17시 정도 했는데 부인한테 다시 이제 열쇠를 뺏어가지고 술을 바로 좀 마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둘이 어느 정도 말다툼을 하다가 진짜 좀 홧김에 남편이 겨울 옷까지 밑에 깔아놓고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좀 몸에 신라로 추정되는데요. 뿌리고 거실에 있는 부인을 부른 거예요. 네. 나와보라고. 부인이 나오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다가 불을 쟁겨가지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거든요. 네,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아내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한 말을 남기고 분신을 했다는 이 남성 현재 중태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 3일에서 5일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김 박사님, 아니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게 분신까지 할 일인가요? 그렇게 됐으면 저도 분신했을 겁니다. 뭐 사실 누구든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해서 분신을 하는 일들은 사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 조절에 대한 문제, 과잉 행동에 대한 약간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예를 든다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술을 이제 자주 드셨고 예. 그리고 약간의 중독 증상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아내하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예. 오랫동안 이제 다툼도 있었었고 지속적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남편
남편하고의 이제 그 아내와의 갈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분노 폭발로 예.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뿌리 깊은 분노라든지 고립감, 네.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일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기도하면서 또 이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을 표시하는 의사 표시가 분신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독한 분 아니신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 들어요. 분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 아주 중증으로 가게 된다면 예. 이 부분에 중추신경에 대한 마비가 옵니다. 어머. 그래서 판단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과잉적인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패배감이 예. 술로 인한 뇌에 대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됨으로써 더 극단적으로 이루어졌을 확률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분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인식이 안 뭔가 안 된다는 되는 거죠. 상황일 수도 있다. 네네. 일단 그 불을 놓는 행위 이 자체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 복수입니다. 복수, 예. 아내에 대한 복수. 아내에 대한 그 복수죠. 그것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술을 먹었었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내에 있어서 무엇인가 내가 안갚음을 하고 싶다. 이것이 상당 부분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봤더니 또 물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바다에 빠지면서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복수심을 얘기하긴 네네.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무엇인가 이 가정 내 상당 기간 잠복되어 있었던 그 문제를 이 부인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것을 나는 알코올로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인이 이해를 못 해준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세상에 알리고 응징과 보복과 복수를 하는 차원에서 분신을 하겠다. 이런 심적인 전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일단은 예. 이 두 가지 문제, 예.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문제, 예. 가정 불화의 문제 두 가지가 고기능 장애로 온 역할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겁니다. 한 개의 문제가 가정 불화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이게 분신이라고 하는 이런 예.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남편들의 술 사랑은 어디가 끝일까요? 술이 그렇게 좋으면 술이랑 결혼을 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